부부가 각방을 쓰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잠만 따로 자는 건데 뭐. 코를 골아서 그래. 허리가 아파서 그래. 편하게 쉬려고 그러는 거지 마음이 변한 건 아니야. 맞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별일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 덜 예민해지고 잠도 더 잘 자고 싸움도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각방을 쓰기 시작한 지 3년쯤 지나면 많은 부부에게 아주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크게 싸운 것도 아닙니다. 누가 배신한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한 집에 잘 사는 부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과는 다른 공기가 집안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말이 줄어듭니다. 서로의 표정을 덜 보게 됩니다. 하루를 함께 마무리하던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우리가 같이 사는 건가 그냥 같은 집에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부가 각방을 쓰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관계 안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면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처음 1년은 오히려 편해 보입니다. 각방을 시작한 직후에는 많은 부부가 오히려 안도합니다. 남편은 코를 골지 않아 편하고 아내는 뒤척임에 덜 깨니 좋고 생활 패턴이 달라도 서로 덜 신경 쓰게 되니 싸움 거리가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시기에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첫 단계가 가장 조용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는 싸우지 않는다고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서적 연결까지 괜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침실 안에서 하루의 마지막 말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피곤했지? 약 먹었어? 내일 몇 시에 나가? 춥지 않게 이불 잘 덮어. 이런 짧고 사소한 말들이 사실은 관계를 이어주는 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각방이 시작되면 이 작은 대화들이 먼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큰 대화만 대화라고 생각하지만 부부 사이를 지탱하는 건 오히려 이런 생활의 잔말들입니다. 그 잔말이 줄어들면 관계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천천히 마르기 시작합니다. 2년이 지나면 서로의 하루를 잘 모르게 됩니다. 각방 2년째가 되면 부부는 서로의 생활 리듬을 덜 공유하게 됩니다. 누가 언제 잤는지, 언제 깼는지, 밤새 컨디션이 어땠는지, 새벽에 뒤척였는지, 감기 기운은 없는지, 표정이 어두운지조차 예전보다 덜 알게 됩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의 하루가 끊겨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잠들기 전 몇 분, 눈 뜨고 난 직후 몇 분이 부부가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참았던 말도 밤에는 나오고 서운했던 감정도 이불 속에서는 풀리곤 했습니다. 괜히 팔 한 번 건드리고 한숨 소리만 들어도 무슨 일 있어? 하고 묻던 시간이 있었지요. 그런데 각방이 길어지면 그 시간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낮에는 집안일과 TV와 스마트폰이 있고 저녁에는 피곤함이 있고 각자 방에 들어가면 더 이상 굳이 말을 나눌 접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부부는 서로의 상태를 묻지 않게 됩니다. 당신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무릎은 좀 어때? 요즘 잠은 잘 자? 이런 말들이 줄어듭니다. 묻지 않으면 모르게 되고 모르면 관심도 줄어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관심이 줄어든 자리에는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3년이 지나면 편안함이 아니라 익숙한 거리가 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각방을 쓰기 시작한 지 3년쯤 지나면 많은 부부는 이제 더 이상 불편해서 따로 자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상태 자체에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임시 방편이었던 것이 이제는 생활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 방식이 되면 사람은 거기에 감정까지 맞춰버립니다. 이제는 같이 자는 게 더 어색해. 각자 있는 게 편해. 괜히 말 섞는 것도 귀찮아. 이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 건 크게 싸우지도 않는데 마음이 멀어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서운해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게 됩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혼자 사귀는 게 더 익숙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정서적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한때는 배우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가 TV가 되고 스마트폰이 되고 자녀가 되고 친구가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부부는 여전히 같이 살지만 마음속 중심에서는 서로가 조금씩 뒤로 밀려납니다. 그때부터는 작은 일도 크게 서운해집니다. 관계가 가까울 때는 작은 실수는 금방 넘어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멀어진 뒤에는 사소한 일도 크게 느껴집니다. 물을 안 떠다 준 것, 아픈데도 먼저 묻지 않은 것, 밖에 나갈 때 한마디 없이 나간 것, 내가 말할 때 건성으로 대답한 것, 생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서운함의 본질은 사건 자체보다 나는 이제 이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 감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각방이 길어질수록 부부는 서로를 대하는 감각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면 예전에는 바로 알았는데 이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기분이 상한 이유를 예전에는 눈치챘는데 이제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의 호흡이 엇갈리기 시작하면 부부는 점점 더 말을 아끼게 됩니다. 말하면 괜히 싸울 것 같고 말해도 안 통할 것 같고 이제 와서 꺼내기도 민망하고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낫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조용함이 관계를 가장 빠르게 식게 만듭니다. 무서운 건 외도보다 먼저 오는 무관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흔들리면 제일 먼저 외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먼저 찾아오는 건 대개 무관심입니다. 궁금하지 않아집니다. 보고 싶지 않아집니다. 굳이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대답이 짧아지고 표정은 무덤덤해지고 감정 표현은 줄어듭니다. 배신은 충격적이지만 무관심은 조용해서 더 늦게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노년의 부부에게 이 무관심은 생각보다 깊은 외로움으로 번집니다. 젊을 때는 일도 있고 사람도 많고 밖에서 에너지를 얻을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루의 대부분은 집 안에서 흘러갑니다. 결국 가장 많이 마주치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와 마음이 끊어져 있다면 사람은 혼자 사는 것보다 더 깊이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둘이 있는데 대화가 없고 눈맞춤이 없고 하루를 함께 마무리하는 느낌이 없다면 그 외로움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사는 고독과는 다릅니다. 곁에 사람이 있는데도 내 마음이 닿지 않는 고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무너지는 건 침대가 아니라 부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부에게 밤은 단순한 수면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서운함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걱정을 함께 나누고 내일을 같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사라지면 부부는 하루를 각자 끝내게 됩니다. 하루를 각자 끝내는 삶이 길어질수록 인생도 조금씩 각자 견디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아픈 일도 혼자 견디고 기쁜 일도 혼자 삼키고 걱정도 혼자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우자는 인생의 동반자라기보다 집 안에 있는 익숙한 타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본인들도 늦게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같이 밥은 먹는데 대화가 없고 같이 사는데 그리움도 없고 옆방에 사람이 있는데도 도움을 청하는 게 어색해진 순간 그때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가 참 많이 멀어졌구나. 그렇다면 각방을 쓰면 무조건 나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고 수면 질도 중요하고 생활 패턴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같은 방에서 자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각방을 쓰면서도 관계를 지키고 있느냐입니다. 문제는 잠만 따로 자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로 살아버리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각방을 쓰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에 10분이라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길 필요 없습니다.
오늘 어땠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내일 일정은 어떤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하루 한 번은 같이 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산책도 좋고 차 한 잔도 좋고 시장 보기, TV 한 프로그램 같이 보기, 간단한 간식 나누기라도 좋습니다. 셋째, 감정 표현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힘들었지?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마음이 놓여. 이런 말 한마디가 부부 관계를 다시 사람답게 만듭니다. 넷째, 각방이 관계 회피 수단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서운한 일이 생겼는데도 그냥 각자 방에 들어가 버리는 방식이 반복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쌓입니다. 각방은 공간의 분리일 뿐이어야지 마음의 철수까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이제 와서 우리 사이가 갑자기 좋아지겠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편하게 살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관계는 젊을 때만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다시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서 가장 오래 곁에 있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 바로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완벽하게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문 닫기 전에 잘 자요 한마디 하는 것, 아침에 먼저 눈을 맞추는 것, 저녁 먹고 10분만 같이 앉아 있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멀어진 마음을 다시 천천히 불러옵니다. 관계는 큰 이벤트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작은 반복으로 회복됩니다. 부부가 각방을 쓰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나면 정말 무서운 변화는 서로 미워하게 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무서운 건 서로에게 익숙해졌는데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아지는 것, 같이 사는데도 마음이 닿지 않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일지 모릅니다. 각방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뒤에 오는 것은 거리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있다면, 아직 눈을 맞출 수 있다면, 아직 한 집에 함께 살고 있다면 회복의 기회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 배우자에게 거창한 말 대신 이 한마디만 건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 한마디가 멀어진 시간을 다시 잇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댓글에 1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같이 보는 많은 분들께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